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의 통합관리 전략, 멀티모델과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션을 진행할 인젠트 이용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젠트 기술본부에서 오픈소스 DB 컨설팅 그리고 프리세일즈와 같은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DBM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엑스퍼DB의 멀티모델 서비스 전략,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DBMS 통합 관리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고 몇 가지 엑스퍼DB 주요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DB를 잘 모르시는 분도 이 명칭만으로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을 지원하는 DBMS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관계형 모델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요즘 알려진 그 RDB가 한 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RDBMS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관계형 데이터 저장소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그리고 고유한 워크로드 처리에 최적화된 목적형 DBMS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와 같은 서비스는 사용자 간의 관계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분석에 유리한 그래프 DB를 선호하죠. 그리고 사용자 간의 그 관계를 알려주는 내가 알 수도 있는 사람을 추천해준다는 이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내가 방문했던 장소를 기반으로 그곳의 맛집이라든지 관광 명소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에 최적화된 모델이 바로 이제 그래프형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한 특화된 모델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커머스 사례를 보면 사용자 정보는 관계형 모델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상품 정보는 다큐먼트 모델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키밸류 모델을 사용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이 합쳐져서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리를 하고 있고요.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느냐,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분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이 경우는 다큐먼트 DB라든지 아니면 키밸류 스토어, 그래프 DB 이런 것들이 이런 유형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형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기술인 AI라든지 LLM, 머신러닝 같은 유형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델도 이제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기존에 이제 행 기반이 아닌 열 기반 구조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컬럼나 기반, 컬럼나 스토어 같은 것들 아니면은 데이터를 수평문화라는 샤딩 기법 같은 이런 구조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대표적인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다큐먼트 기반이면서 관계형과 그래프 데이터도 처리하는 이런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로 잘 알려져 있고 키밸류 스토어와 다큐먼트 유형을 지원하는 카우치베이스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알려진 멀티모델 DB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DB는 잘 알려진 오픈소스 RDBMS죠. 포스트레스QL에 대해서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dbengines닷컴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멀티모델 DB로 이렇게 다큐먼트 스토어라든지 스페셜 데이터 아니면은 벡터 DB 처리가 가능한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레스Q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탈오라클이라든지 클라우드 전환과 같은 이런 이슈들과 맞물려서 국내도 굉장히 잘 알려진 DB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진보된 그런 오픈소스 DB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오픈소스 DBMS 포스트레스QL을 기반으로 하는 엑스퍼DB의 멀티모델 전략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퍼DB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엑스퍼DB는 2015년에 공식적으로 릴리즈를 해서 올해 딱 10년 차 되는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포스트레스QL을 기반으로 하는 코어 DB로 포스트레스QL을 채택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은 오픈소스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기업과 기관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인젠트에서 플랫폼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제품을 엑스퍼DB라고 칭하고 있고, 이 다음 섹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퍼DB가 그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포스트그레스QL을 코어 엔진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고, 그 포스트그레스QL의 가장 그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입니다. 이 확장 기능은 DBMS 코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자유롭게 이제 오픈소스의 장점을 활용해서 기능 확장을 하는 이런 도구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니까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유형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가용성을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보안에 대한 부분들, DB 레벨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들, 아니면 제공하더라도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엑스퍼DB도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그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퍼DB가 지원하는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인 OLTP, 그 포스트그레스QL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OLTP 환경이고요. 그리고 비교적 작은 단위의 분석 업무 처리가 가능한 애널리틱스 모델, DW라고 하는 이런 모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 공간 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멀티모델 지원도 가능하고, 아니면 시계열 DB로의 확장, 그리고 로그 데이터 처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벡터 기반의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그 벡터 DB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 멀티모델 DB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엑스퍼DB는 단순히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에 그치지 않고 이런 확장 기능과 다양한 도구의 조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의 확장된 생태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델을 통해 구현한 목적형 DB로의 확장, 그리고 다양한 이기종 플랫폼과의 유연한 데이터 연계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클러스터 구성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조합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서 어떤 한계가 없는 확장성에 기반한 그런 에코시스템 구성을 지향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도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떤 코드들, 기능들 같은 것들은 실제로 커뮤니티에 공개해서 오픈소스가 활성화되는, 포스트그레스QL 저변이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에도 기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스퍼DB의 그 통합 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퍼DB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급 오픈소스 DB, 포스트그레스QL을 코어 엔진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이렇게 플랫폼화한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관리 도구들, 아니면 데이터를 쉽게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런 서드파티 기능들, 솔루션들이 별도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10년 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에는 오픈소스라든지 아니면 포스트그레스QL조차도 조금은 낯선 시기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잘 알려진 상용 DB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 기능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포스트그레스QL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DB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 지원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도 하고 자체 인력을 육성해서 어떤 도구 활용이라든지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책임지자라는 방향에서 시작을 한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저희가 뒤에 이제 엑스퍼DB에서 제공하는 기능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관리 툴이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DB입니다. 그래서 코어 엔진은 포스트그레스QL이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한 기능은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고, 그걸 운영 관리하기 위한 관리 툴들 저희가 직접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지원한다, 이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웹 기반의 통합 관리 도구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은 데이터 백업과 복구 이런 기능들,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같은 이런 기능, 스케줄링이라든지 배치 처리, 이런 것들이 이 관리 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능들을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해서 구축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관리 포인트가 여러 부분을 이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관리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이런 입장일 텐데, 저희가 이제 엑스포DB를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통합관리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관리 편의성을 주자. 우리 그 웹 툴만 접속하면 이런 기능들 다 이용할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방금 나열했던 이런 기능들은 이렇게 웹 관리 툴로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의 관리 툴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DBMS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장애 요소에 미리 대비하거나 아니면 장애가 났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포스트그레스QL을 모니터링하는 전문적인 도구가 그렇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시기였고,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한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어떤 요구 조건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능 개선이라든지 확장을 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시스템 영역,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원이랑 DBMS 영역을 동시에 통합 관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의 성능이나 어떤 장애 요소와 관계가 깊은 이런 지표들을 별도로 임계치를 둬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임계치를 넘어서 장애가 걱정이 된다, 장애가 좀 염려가 된다, 이 상황에서는 알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관리 도구와 함께 고가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이제 RAC나 별도의 이제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를 별도 비용으로 제공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가용성 구성을 하기 위한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엑스포DB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도구들과 함께 가용성 구성을 위한 클러스터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그림은 논리적인 구성도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 가용성 구성을 할 때 DBMS 2대만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정화된 모델로서 한 3개 노드를 권장을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그래서 3개 노드가 각각 이제 서로를 감시하면서 마스터 노드를 지정하는 이런 형태의 구성을 안정적인 구성으로 많이 권장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물론 그런 구성을 지원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3개 노드가 들어가게 되면 뭐 물리적인 리소스라든지 그 자원들이 좀 더 많이 필요 이상의 자원들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보다는 간결하게 이제 DB만 이중화하는 구성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성할 경우에 가장 염려되는 건 스플릿 브레인이라고 하는 양쪽에 이제 2개의 노드가 마스터로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마스터가 되면 양쪽의 데이터가 써지기 때문에 데이터 정합성이 완전히 틀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3개의 노드를 많이 권장하고 계신데, 저희는 2개 노드에서도 스플릿 브레인을 완전히 방지하는 이런 기술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고객사에 많이 구성을 한 사례들이 있고요. 가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개 노드에서 지원하는 가용성 모델, 그 이상의 이제 클러스터를 더 확장하는 기능도 가능하고요. 간결하게 2개 노드만으로 구성하는 뭐 이런 가용성도 가능하고, 그리고 앞단에서 여러 대 보통은 이제 리플리카라고 해서 읽기 전용 그 노드를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셀렉트를 분산하는 구성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앞단에서 이제 셀렉트를 자유롭게 로드 밸런싱하는 이런 기능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전에는 로드 밸런싱 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데이터 소스를 분리 개발하는 이런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의 모델은, 개선된 모델은 앞단에서 이제 셀렉트를 자체적으로 판별해서 그 리드 리플리카 쪽으로 분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용성 구성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다음은 엑스포DB 동적 구성과 관리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오퍼레이터입니다. 엑스포DB 오퍼레이터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환경에서 엑스포DB의 배포와 관리를 자동화하는 도구입니다. 사전에 정의된 커스텀 리소스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자 개입 없이도 어플리케이션을 항상 최신화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이제 회복하는 이런 복구 조치도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모니터링이나 통합 관리 도구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 기반의 배포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DBMS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잘 안 올립니다. 많이 구축을 하지는 않으시는데, 최근에 이제 K파스라고 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이런 파스 플랫폼에서도 이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DB도 많이 이제 구성하는 추세에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관리 편의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패치 같은 이런 자동화도 관리자가 최소한으로 이제 노력을 기울여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오퍼레이터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선 이제 2개, 3개 노드로 일반적인 업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제 부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한 연출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많이 들어오면 스케일 아웃을 하고, 그 스케일 아웃을 하는 자동화 기능,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스케일 아웃 자동화, 그리고 스케일 아웃된 노드를 통합관리, 저희가 제공하는 통합관리에서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모니터링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고 삭제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동영상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노드 한 대와 리플리카 노드 2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들어온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오퍼레이터 화면이고, 실제로 지금 그 노드를 2개에서 3개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3개 노드로 변경한 뒤에 적용을 하게 되면 파드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고요. 실제 파드가 이제 크리에이팅 되고 있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리플리카 노드가 생성이 된 화면입니다. 그래서 리플리카 노드가 생성이 되면서 바로 이제 클러스터 멤버로 조인을 하게 되고요. 실제 관리 화면에서 4개의 노드가 확인이 되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부하가 줄어들었다,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제 스케일 인 하는 기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3개의 노드에서 노드 수를 2개로 줄이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드가 삭제되는 화면이고, 파드가 삭제됐을 때 이제 관리 노드가 3개로 줄어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관리자가 일일이 VM을 생성하고 거기에 DB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 있죠.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신 화면이랑 동일한 상황에서 모니터링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화면, 그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리플리카 노드가 2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니터링 대상이 관리 도구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2개의 그 모니터링 액티브 DB가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모니터링 노드를 하나 더 늘리겠습니다. 부하가 많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슬레이브를 하나 더 늘리는 상황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파드가 기동되고, 네, 적용이 되면서 이제 관리 툴에 그 추가된 노드가 확인이 되고요. 실제 모니터링 화면에서도 지금은 2개인데 이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3개 노드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성된 슬레이브 노드를 관리자가 직접 이제 IP 주소라든지 뭐 관리자 계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입력해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이 저희 자체 기능으로 이렇게 자동화된 그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드가 줄어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스케일 인을 했을 때도 관리가 편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연 영상 보여드렸고요. 네, 마지막 섹션은 그 엑스퍼DB 주요 고객사에서 엑스퍼DB를 어떤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구축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Z그룹사의 ERP 구축 사례인데요. 이 고객사는 직원이 한 2만 명 정도 계시는 고객사예요. 그래서 주요 이슈 사항으로는 특정 기간대에 그 2만 명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ERP에 접속하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얼마 전에 다들 연말정산 하셨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트래픽이 아니라 굉장히 그 대량의 트래픽이 단기간에 유입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ERP 시스템으로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이제 서버가 다운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같이 구성을 했고요.
어떻게 구성했냐면 저희가 이제 리드 리플리카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유롭게 확장했다가 줄였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말정산 기간에 노드를 여러 대 운영해서 늘려놓고 이쪽으로 이제 셀렉트를 분산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노드는 이제 삭제를 하거나 뭐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간결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그 서비스 형태로는 대학교에 그 학생행정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예를 들어 수강 신청을 할 때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인기 있는 교수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이런 업무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응용해서 구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사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례입니다. 공공 쪽 사례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전 국민이 다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 사이트에 고객이 될 텐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이제 의료 정보들, 환자 데이터가 이쪽으로 다 실시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굉장히 손에 꼽히는 트랜잭션이 유입되는 사례고요. 실제로 운영 데이터가 지금 120TB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픈소스를 조금 작은 단위의 업무들,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들에 많이 도입을 하셨는데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조금 더 무거운 업무들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검증이 된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H증권 쪽에 STO라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증권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여기는 정말 증권 원장 거래가 오픈소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완전히 이제 코어 업무단의 이제 오픈소스로 구축한 사례고요. 실제로 오픈소스로는 증권 원장 거래가 발생하는 첫 번째 구축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 오라클로 구성되어 있는 금전이 거래되는 이런 업무고요. 코어 업무고 중간에 이제 토큰 증권 시스템 쪽에 이제 원장 거래 시스템인데 여기도 두 개의 이제 코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라클과 동일하게 코어 업무 쪽을 엑스포디비 오픈소스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가장 우선시하는 요소다 보니까 오픈소스를 많이 이제 중요한 업무에 도입하시는 거를 조금씩 꺼리고 계셨는데 이런 그 구축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중심 업무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코어 쪽 업무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사례들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축 사례는 저희가 멀티모델로서의 엑스퍼디비를 설명드렸는데 애널리틱스 모델을 저희가 그 전환해서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기존의 오라클 엑사데이터로 운영되던 그 개인화 마케팅 플랫폼, 그러니까 완전히 DW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이 이 그 시스템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존 엑사데이터로 처리하던 거를 엑스포디비의 이제 애널리틱스 모델로 변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사데이터를 1대1로 완전히 대응합니다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그 분석 업무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엑스포디비 멀티모델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축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젠트의 경쟁력, 경험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15년 정도의 이제 포스트레스QL만 전문적으로 R&D를 하고 있고요. 제품화한 거는 이제 올해로 이제 만 10년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구축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제품을 공급하면서 이 제품을 얼마나 그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냐, 장애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얼만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국내 기업 중에 오픈소스 DB를 지원하는 기업 중에는 가장 많은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마쳤고요. 아까 그 서두에 보셨던 영상과 함께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엑스퍼디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